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차로 우리 교수교육회에 나와 있는 대로 눈의 역사, 눈이라는 것은 이 눈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눈의 역사, 지옥에서 선함에 이르기까지, 선함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이제 철학에 대한 이해, 윤리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까지 포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의 내용은 이 테오쿨투라라는 저의 책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 포괄적인 인간학에 대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대학의 시작과 인문 교양,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더 나아가 이제 인문학의 치유의 힘을 문학과 역사, 철학의 영역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제 눈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화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라인드라는 영화입니다. 2007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네덜란드 영화죠. 네덜란드 영화를 여러분 참 보기 쉽지 않는데 네덜란드 영화입니다. 타마르 반덴도프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눈에 관해서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링크 시켰던 그 영화 요약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영화 요약을 보러 가겠습니다. 영화 요약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영화에 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시작합시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대저택이 나오지요. 그리고 적막하고 쓸쓸한 차가움이 가득한 그곳을 주인공 루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먼저 주인공이 루벤이라는 남자아이죠. 눈먼 친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20대 초반인 루벤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와 단 둘이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루벤을 돌봐줄 이제 보모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책 읽어주는 사람, 책 읽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 구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이 루벤의 성격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냥 사표를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어느 날 30대 중반에 마리가 찾아옵니다. 마리도 이제 주인공이에요. 루벤과 마리가 주인공인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리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하얀 머리, 그리고 창백한 입술, 그리고 얼굴과 손에 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도 마리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죠.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항상 뭐 못생겼다, 너 왜 그렇게 생겼느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팍 처박게 해가지고 이 거울 조각으로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흉터가 가득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리의 방에 들어가 보면은 거울이 보이는, 거울이 있는 곳에는 천으로 이렇게 다 가려놓고 마리도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마리가 이제 책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루벤과 어머니의 집 대저택에 가게 됩니다. 처음 이제 만납니다. 루벤과 마리가. 근데 역시 이제 루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질적이에요. 물건을 마리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러나 마리 그거 탁 받아내죠. 캐처처럼, 포스처럼 딱 받아낸 다음에 자신도 보통이 아님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리는 루벤이 듣건 말건 안데르센 동화, 이 덴마크 책이죠. 안데르센 동화는 이 안데르센 동화를 이제 루벤에게 계속 읽어줍니다. 듣건 말건 계속 읽어줍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눈의 여왕이라는 책인데, 루벤은 듣기 싫다고 신경질을 내죠. 나중에는 이제 마리에게 나쁜 년이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또 마리는 가만두지
그러자 이제 마리가 루벤이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루벤의 뺨을 팍 때려옵니다. 강하게 루벤을 제압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뭐 마리가 여성이라도 루벤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간병인도 어떤 책 읽어주는 사람도 루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마리가 루벤을 제압한 거죠. 마리가 루벤보다 저가 강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남자는 맞아야 정신 차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난폭한 루벤을 제압하며 차분하게 책을 읽어주는 마리에게 이제 루벤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질적이다가 이제 마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대신에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루벤은 마리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리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루벤에게 이제 자꾸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를 킁킁 대면서 냄새를 맡고 신경도 안 쓰던 카페트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바꾸겠다고 이렇게 치워버립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어느 날 루벤은 관심이 가는 마리에게 머리색이 뭐냐고 물어요. 마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리가 거짓말하죠. 빨강머리 N, 빨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얀 머리지요. 그 다음에 눈은 청록색인가요? 그래 물어요. 그러자 마리가 응 대답합니다. 엄마에게도 루벤이 물어봅니다. 마리가 예쁘냐고. 마리 엄마도 하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루벤이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를 보고자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만지는 거죠. 마리를 만져보고자 이제 그 루벤이 마리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두 사람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루벤의 어머니 역시 30 중반이고 뭐 20대 초반이니까 나이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때문에 어머니도 탐탁해 여기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내버려 둡니다. 자, 문제가 생기죠. 어느 날 루벤의 엄마와 의사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루벤의 눈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의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마리가 들어요. 마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루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갈까봐 이제 그 마리가 이제 마음에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날입니다. 마리는 루벤과 색 이야기를 하다가 색이 기억이 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루벤은 어렸을 적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알려줘서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빨강은 뭐냐 이렇게 마리가 물어보니까 루벤이 마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는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없는 그녀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열하는 거죠. 루벤이 눈을 떠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절망할 거다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눈. 자, 그 다음 루벤은 이제 수술하기로 마음먹고 마리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도망가기 전에 마리와 루벤이 얇은 하얀색 커튼을 사이에 놓고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의 집에는 커튼, 유리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쫙 쳐놨다고 얘기했는데 마리와 루벤 사이에 커튼이 가려진 거예요. 투명한 이제 커튼이지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가 처음으로 루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커튼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로즈버드,
로즈버드는 장미꽃 봉오리라는 이야기인데 영화의 핵심 키워드를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의 핵심되는 사물,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사물은 커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투명 커튼이죠.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튼이지요. 자, 그런 상징적인 것들은 우리 나중에 한번 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고 토론이 되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후에 루벤은 수술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는 떠나고 나중에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루벤은 마리를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빨강머리 21살. 왜 21살이냐? 30대 중반인데 나중에 마리가 읽어주던 책 페이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이제 눈의 여왕 책 읽어주면서 그 책 페이지가 21페이지를 해가지고 21살이라고 마리가 이제 속인 거죠. 자, 그래서 21살 빨간머리 초록눈, 그 다음에 빨강머리 초록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리의 향기 그리고 목소리, 요 단서만으로 마리를 찾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루벤은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요. 자, 어느 날 루벤이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마리와 사랑의 씨앗이 된 안데르센 동화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도서관에 마리가 사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인 마리에게 책을 좀 읽어달라고 말을 하죠. 루벤은 그 책을 읽는 순간 마리가 이 사서가 마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리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알아챕니다. 그리고 마리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빨간 머리가 아니었어요. 창백한 입술에 하얀 머리, 얼굴과 손에 흉터와 상처가 가득했던 21살이 아니라 30대 중반의 마리를 보고 루벤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마리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여전히 아름답냐고 루벤에게 묻습니다. 루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마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동화 속에 살지 않는다 하면서 루벤의 말을 믿지 않죠. 루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당신뿐인데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속상해하죠. 그렇게 마리는 또다시 루벤에게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벤은 마리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때가 되면 전해주라는 편지를 받게 돼요. 마리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줬고 어머니는 또 의사에게 주었고 이 의사가 이제 루벤에게 이 편지를 이제 준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보이지 않아. 영원함도 그렇고. 자,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다. 영원함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읽은 루벤이 결심을 합니다. 마침 마당에 얼음 송곳 2개를 발견해요. 얼음 송곳 2개가 이렇게 탁 솟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얼음 송곳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영화 화면을 보신 분 알텐데 이렇게 2개의 얼음 송곳에다가 눈을 이렇게 쳐박습니다. 다시 이제 눈을 찔러 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두 눈을 붕대로 감싼 루벤이 웃는 모습으로 탁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참 반전이었고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제 이 끝장면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성경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이 영화를 통해서 루벤의 마음, 루벤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두 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화 블라인드를 통해 가지고 눈에 대해서 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눈이라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루벤은 아니었죠. 그래서 눈에 대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